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슈퍼리치들에게 배우는 돈 공부의 저자 신진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중국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중국 공부죠. 그러면서 돈 공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까지는 이제 좀 커다란 얼굴만 잔뜩 그렇게 화면에 보여드렸지만, 오늘은 제가 파워포인트를 이제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이제 중국과 협상하기라는 책이에요. 저는 참 중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양면적인 것 같아요. 사실 중국과 경제 교류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반중 감정은 또 코로나2 때문에 더 늘어나고, 이런 양면적인 상태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중국 전문가들도 많이 그 유튜브나 방송에서 나오는, 그리고 신문기사 칼럼들을 보지만, 좀 이제 중국 전문가들이랑 이제 우리나라 그 사람들의 이제 어떤 표층 심리는 굉장히 참 차이가 있다는 걸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중국 관련된 책들은 정말 이제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보는데, 제가 이제 언론에서 이제 중국과 협상하기라는 골드만삭스 CEO 나는 어떻게 중국을 움직였는가라는 이 책을 이제 보고, 이제 제가 이제 너무너무 궁금해져서 이 책을 제가 이제 저걸 걸어놨어요. 희망도서로 신청을 해놓고 이 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도서관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책을 빌려보게 됐죠. 제 저자는 왼쪽에, 여러분들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헨리 폴슨이라고 나이가 드신 분이죠. 헨리 폴슨이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헨리 폴슨이 이제 누구냐면요, 이제 공화당 정권, 조지 부시 정권 때 이제 재무부 장관, 74대 재무부 장관을 지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CEO들이 지금은 이제 바이든 정부 때는 레리 핑크 회장이 있는 블랙락은 이제 블랙스톤이라는 이제 스티픈 슈왈츠만이 있는 그 회장이 만든 그룹에서 이제 출발을 했죠. 블랙락이라는 세계 ETF의 어떤 제일 이제 큰 업체, 뭐 보니까 자산이 1경을 넘었다고 하던데, 그 멤버들이 주로 이제 포진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제 재무적으로 항상 골드만삭스 쪽이 맡았어요.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회장이면서 시장의 CEO면서 잘 나가고 있을 때 이제 그 조지 부시의 아들 조지 부시 대통령부터 저걸 받은 거죠. 좀 도와달라는. 그래서 중국과 어떤 협상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옆에서 보고 있듯이 시진핑도 여러 번 만났고요. 시진핑과 함께 지금 부주석으로 실세 중에 실세죠. 왕치산을 비롯해서, 그리고 우방기 같은 인물, 그리고 주룽지 전 총리, 그리고 리커창 총리 등 거의 중국을 제가 알기로는 장관이 될 때까지 한 70번 이상 방문하고, 장관이 되고 나서는 더 많이 방문했으니까요. 한 100번 이상 방문했던 사람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정말 미국에서 중국을 가장 잘 알고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중국과 미래에 대해서 공부해보자는 뜻에서 이 책을 준비한 겁니다. 헨리 폴슨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1946년 플로리다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드만삭스에 들어가서 투자은행을 가서 32년을 근무했고, 골드만삭스가 이제 기업 공개가 굉장히 늦게 됐더라고. 골드만삭스가 마커스 골드만이랑 그 사위가 함께 만든 그 회사가 이제 19세기 때 만들어진 회사인데, 기업 공개는 99년에 했더라고요. 그때 기업 공개를 했을 때 CEO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92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즉 새가 이제 골드만삭스 CEO로서,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CEO 이전에 골드만삭스의 아시아 담당 총괄 이사로서, 그리고 미국의 재무부 장관으로서 한 3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헨리 폴슨 재단이라고 미국과 중국의 우호를 증진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어떤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와이프가 웬디라고 환경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액티비스트에서, 이분이 이제 중국에 가면은 이제 중국의 큰 호수나 이런데 이제 거길
이제 주변을 정화하고 청소하는 일을 직접 해요. 그래서 이 책에는 그런 일화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구경꾼이 관람객이 그냥 마시고 가렸던 이제 캔 이제 깡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엄청나게 그죠. 예, 미국의 그 당시는 미국이 더 지금보다 잘 나고 그랬을 텐데 재무부 장관이 주워 가지고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는 걸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던 중국의 관리들도 따라서 했다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예. 헨리 폴스는 그렇게 이제 중국 통이기도 하고요. 근데 중국어를 잘하는 것 같진 않아요. 예, 보니까 이제 장쩌민 그리고 주룽지, 후진타오, 시진핑 뭐 이런 중국 관련된 모든 중국 최고의 여자 장쩌민부터 시작해가지고 덩샤오핑은 아니고 덩샤오핑 이후에 장쩌민부터 시작해서 다 만나보고 친했던 인물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중국 기업의 차이나텔레콤인가 그리고 중국의 이제 석유공사 이런 그룹들의 이제 미국 시장 진출, 세계 시장 IPO에 가장 먼저 뛰어든 중국과의 관련해서 항상 가장 먼저 앞서 있고 JP 모건이라든지 모건스탄이나 같은 경쟁자 업체보다도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제일 앞서 있냐. 그래서 중국에서도 미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뭔가 하려면 항상 골드만삭스랑 뭔가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게 가끔 만드는 인물이죠. 헨리 폴스는 왜 이 책을 썼을까? 아까 두 번째 제가 하던데요. 이 책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헨리 폴스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정권 사람이 아니고요. 공화당원이었잖아요. 물론 이제 오바마 정부 때나 이제 그 클린턴 정부 때도 이제 많이 기여를 했지만 특히 공화당 정권이 그쵸 아시겠지만 2001년부터 이제 테러가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나고 중동과의 전쟁을 할 때 그때 후진타이거가 집권하고 있을 텐데 이제 미국은 중국에 굉장히 유화책을 폈어요. 푸시 정권 때. 그래서 헨리 폴슨에게 중국과 미국의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어떤 권한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흑인이라고 하면 또 그렇긴 한데요. 국무부 장관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참 이런 나이가 들면 제가 같은 하버드 출신이가 그리고 재밌는 게 골드만삭스에서 인터뷰를 왔다는 것까지 기억이 나는데 이름은 생각이 안 나네요. 참 나이가 들면 콘돌리자 라이스. 예. 그러니까 콘돌리자 라이스나 이제 보다도 이제 헨리 폴슨에게 미중 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저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공화당원으로서 그리고 공화당의 재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트럼프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트럼프의 중국 정책이랑 트럼프의 어떤 무역 정책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죠 만약 지지하는 학자가 폴 크루먼 같은 사람이 썼으면은 뭐 트럼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헨리 폴슨 정도 된 사람이 이 책을 써서 그쵸? 중국은 진짜 이렇게 다뤄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은 그래도 좀 알아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 생각엔 2016년도 이게 2014년까지 일이고 최근 2016년쯤에 나온 걸 알고 있거든요. 트럼프를 위해서 쓴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트럼프는 이 헨리 폴슨의 어떤 경고나 충고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게 중국과 협상하기 전에 딜링 위드 차이나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좀 더 멋지게 다뤘으면 어땠을까, 뽑았으면 더 잘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도 드는데 헨리 폴슨은요 중국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중국의 역사가 길다는 거 그리고 중국인들의 어떤 특성이 공산주의 이전부터 중국인들이 형성했었던 중국인들이 체면을 중시하는 거 그리고 장기간으로 전략적으로 사고를 하는 것들을 잘 알았고요. 그리고 중국이 어떤 자국식 어떤 사회주의를 하면서 체제는 철저하게 여기도 책에도 보면 목차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일부는 금융개혁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중체소용. 그러니까 중국의 그 몸을 가지고 서양의 것을 빌려가지고 이제 미국을 따라잡는다는 서구를 따라잡는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던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중국스러운 것이고 중국이 자신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서 굉장한 긍지를 가리고 있고 그래서 잘 다루고요. 그 대신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은
저 중국과 그쪽 골드만삭스와 이제 미국은 이제 중동 지역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란과 미국이 갈등을 빚을 때 중국이 은행이 이제 이란과 기업 어떤 이제 기업에 이제 이란의 국가에 이제 투자를 하거나 어떤 거래를 했다 이런 걸 알고 그러면 후진타오도 그걸 알고 나서는 버럭 화를 내고 그렇죠. 미국 편을 들게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 미국에 지금처럼 그죠 각을 세우지 않게 중국을 효과적으로 잘 다루면서 또 실익은 그쵸 모건 스탠리도 아니고 JP 모건 체이스도 아니고 그냥 그죠 예, 골드만삭스부터 이제 그쵸 중국이 선택하게끔 해서 실익을 취하고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보면 G2를 이루면서 중국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슈퍼파워 하나가 독주하는 세상은 굉장히 위험하다.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돼서 G2 G1보다는 G2가 그죠? 훨씬 더 견제할 수 있는 마치 미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그죠? 서로 정권을 주고받듯이 전 세계 그런 패권도 한 국가가 좀 독점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균형을 갖추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참 좋아하는 인물이고요. 중국인들이 참 존경하는 그리고 인물이 어떻게 보면 가장 미국의 정치가 그리고 중에서 정치가뿐만 아니라 기업가 중에서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헨리 폴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보면 여기서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중국인과는 어떻게 협상해야 하나. 그러니까 중국은요 체면을 굉장히 중시하면서도 또 실용적입니다. 그리고 항상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을 보려고 해요. 장기적인 사고를 그래서 항상 중국인과는 지금 이제 우리 트럼프 같은 경우는 4년 동안에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 재선할 수 있다라는 거. 그 8년 뒤는 생각하지 말고 오직 4년 뒤만.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이제 무역을 뜯어내고 관세를 부과해서 그리고 그쵸 미국 기업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런 생각들을 한 게 사실을 보면 제대로 된 중국과 협상하기는 전략이 아닌 거죠. 중국은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중국의 체제 약점들이 있잖아요. 금융 문제라든지 그리고 인권 문제라든지 그리고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역으로 이용해서 그쵸 그거를 약점을 삼아 가지고 그쵸 그거를 가지고 공격한다기보다도 그쵸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줄 테니까 너희도 고쳐라 이런 형식으로 협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책에 내린 결론 같아요. 지금의 이제 며칠 안 남은 트럼프의 어떤 방식은 보다는 이 부분은 공화당원이지만 바이든의 방식을 훨씬 더 지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일부가 금융으로 시작하는 건 당연히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제 금융으로 저걸 하고요. 이제 돈을 벌고 금융이 세계적인 최고의 금융 어떤 기업이기 때문에 증권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그런 거고요. 일부는 특히 금융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사실은 어떤 문제는 제가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중국은 어떤 은행이 그저 거의 은행은 이제 어떤 거의 국유 기업이고 사실 공산당의 파킨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은행들 때문에 주요 기업들은 그쵸 민간 부채가 많이 쓰이고 그러니까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패가 자동으로 쌓일 수밖에 없는 최대 약점이 금융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금융 전문가도 없고. 그래서 이 책의 일부 이 책은 그러니까 미국을 위해서 쓴 거거든요. 중국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미국의 정치인들과 미국에 자라는 학생들이나 그렇죠? 예, 그리고 공부하는 이제 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인 거니까 철저하게 그렇죠. 중국의 금융을 그렇죠. 중국의 그렇죠.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점에서 중국에 그래서 이브름이 올 때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중국으로 시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미래를 2014년까지니까 조만간 그때 시진핑은 이미 어떤 이제 그 야망을 갖고 있는지 알았어요. 근데 시진핑에 대해서 헨리 폴슨은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진핑은 후진타오보다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장점인가 그렇죠. 그 이제 주룽지 총리 이전에 그때들이 훨씬 더 개방적이었고 그 다음에 후진타오는 왜냐 격차가 늘어나고 불평등이 늘어나니까 조금 안정과 조화를 취한 편이고 다시 개혁적으로 추진하는 게 시진핑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진핑은 개혁과 시장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진핑이 우리는 마치 히틀러나 스탈린처럼 모든 걸 혼자 결정하는 시스템인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중국은 전인대라든지 그리고 어떤 전체의 어떤 동의를 구하는 시스템이라는 데서 이게 뭐냐면 시진핑도 모든 걸 전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중국의 미래는 이제 뭐냐면 이제 집단 지도체제로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진핑의 독재가 이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공산당의 독재가 계속 흘러가면서 그리고 그 어떤 중국의 약점이기도 한 건데 중국은 이제 많은 아프리카라든지 남미 이런 나라들 약속에 이제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 뭐 이제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 국가들, 일본 같은 나라들 그리고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우려, 그쵸?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그렇게 강한 패권주의와 대개는 내부의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게 지금 이분이 헨리 폴슨이 중국을 숱하게 방문하면서 느낀 겁니다. 언론에서 이 책을 정말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책을 저도 이제 요즘에는 집이 너무 꽉 차가서 책을 구입할 수가 없어가지고 책을 이제 다 빌려서 보는데 이렇게 좋은 책이 그리고 언론도 주목하고 참 좋은 책이 정말 필요한 책이고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들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국내 판매 지수는 예습사 판매 지수 300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헨리 폴슨을 그냥 골드만삭스를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지금 중국이 하는 저거에 이제 그동안 아베 이후였던 일본에 우리가 향했던 분노가 지금은 중국 쪽으로. 근데 중국이 너무 크고요. 그리고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인구도 많고 그리고 우리보다 특히 경제적으로 우리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현실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외면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중국 얘기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예.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이 좋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좀 매면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우리들이 배울 미래의 교훈은 이겁니다. 이제 중국과 미국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톱니바퀴처럼 그쵸? 예,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관계로 갈 것이다. 이제 어떤 전쟁을 치르거나 투키디데스 함정 같이 그렇게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미국을 배우려고 노력한 만큼 미국도 중국을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도 중국하면 무조건 그쵸? 이제 좀 떼놈이라든지 짱깨라든지 이렇게 비하하면서 그죠? 못 살던 시절의 중국이나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것들만 생각하지 말고 그죠? 예. 중국의 어떤 있는 문제, 이제 투자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그냥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책을 누가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라는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요. 이 책은 저는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이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특히 제가 외국의 중국어과 학생들을 많이 그리고 영어과 학생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많이 읽히면 좋겠어요. 이 책이 좀 두꺼운 책이라서 한 학기 동안 읽으라고 하면서 저는 좀 그저 이제 현재의 감정, 현재의 관계라든지 미래의 관계를 풀 해법 같은 걸 찾으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경영 쪽에서 계신 분들, 일하시는 분들, 중국 관련된 일 하시는 분들은 필독서고요. 외교관계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 책을 꼭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갈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리뷰는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